안녕하십니까, 박사입니다. 중국 외교부의 류진송이 일본 외무성의 가나이를 배웅하면서 주머니에 손을 넣은 것은 간단한 외교적 메시지였습니다. 너하고는 악수도 하지 않겠다는 거였습니다. 다카이치는 역사적 원한을 다시 한번 중국에 일깨웠습니다. 다카이치는 일본의 전망위기 사태라는 말을 꺼냈는데 일본 제국주는 과거 9.18 사변, 7.7 사변 때도 국가 전망이라는 단어를 들먹인 적이 있었습니다. 일본은 전쟁을 발동할 때마다 국가 전망의 위기라는 구실을 꺼낸 적이 있습니다. 나라가 망하게 생겨 다른 나라를 침략한다는 황당한 구실입니다. 다카이치는 트럼프에게 아첨하는 제스처나 에이펙에서 인도네시아 총리 곁으로 의자를 가까이 가는 그런 모습들이 젊은 층에게는 매우 인기가 있다고 합니다. 젊은 층에게 소구하는 그런 이미지 메이킹으로 인해 지지도가 비정상적으로 높습니다. 일본 내에서는 하토야마 유키오, 노다 카즈이코, 이시바 시게루가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아소 다로는 입을 다물고 있습니다. 전쟁을 겪어본 노년층일수록 중국과 충돌하는 것에 대해 우려하고 있지만 젊은 층일수록 중국을 우습게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한국의 소위 군사 매니아처럼 중국군의 무기는 모형이다. 실전 경험이 없어 전투력이 없다는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해댑니다. 지금 일본의 다카이치는 좌충우돌하면서도 나름대로 계산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러시아의 역사학자 뾰트르 아카포프는 도쿄가 주권과 가까워지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미국의 이익을 위해 중국과 싸울 준비가 됐다고 썼습니다. 도쿄는 워싱턴의 압력으로 러시아와의 관계를 사실상 동결한 상태에서 미국으로부터 천연가스 수입도 곧 할 가능성도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일본은 중국과의 관계까지 악화시킬 여유가 없는데도 다카이치는 트럼프를 기쁘게 하기 위해 그런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아카포프는 새로운 일본 정부가 남북 모두에서 공간적 방향 감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남쪽으로 타이완과 관련해서는 일본은 반세기 넘게 중국 영토로 인정해놓고서 엉뚱한 도발을 하고 있다. 북쪽으로는 남쿠릴 열도를 두고 현실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러시아가 불법 점유하고 있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일본 내각 내에서 이러한 기존 입장에 대한 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다카이치 사나이가 한국 경주에서 열린 에이펙 정상회의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만난 지는 얼마 되지도 않았습니다. 굉장히 모처럼 만의 기회였습니다. 이 자리에서 시진핑 주석은 서로 위협하지 않고 파트너가 되는 게 중요하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때만 해도 중국은 다카이치가 타이완 문제와 관련해 1972년 중일 공동성명의 입장을 고수할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다카이치는 시진핑과 만난 다음날 타이완 대표단을 만나 실질 협력 강화 의사를 표명함으로써 베이징에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러나 이때만 해도 그러려니 했습니다. 일본은 타이완과 관계를 끊은 적이 없었고 중국 지도부는 관행에 익숙해 있었습니다. 그러나 며칠 뒤 상황은 반전했습니다. 다카이치는 일본 국회에서 타이완 유사는 일본의 유사라는 말을 하면서 필요하다면 타이완을 두고 중국과 싸울 준비가 돼 있음을 선언했습니다. 이는 분명히 지나친 행동이었습니다. 중국의 대응은 이에 따라 신속했습니다. 중국 외교부의 성명은 일본 지도부가 타이완 해협에 대한 군사 개입을 시사하는 관련 발언의 오류를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그러나 오사카 주재 중국 총영사 슈에젠의 반응은 훨씬 더 의미심장했습니다. 그는 소셜미디어에 다카이치가 더러운 머리를 계속 디민다면 머리를 베어주겠다고 했습니다. 중국에게 타이완 문제는 누구도 넘을 수 없는 절대적인 레드라인 중 하나입니다. 뾰트르 아카포프는 중화인민공화국은 타이완을 군사적으로 탈환할 의도가 없으며 오히려 타이완과의 평화적 재통일을 추구한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나 미국은 중국의 위협과 관련된 도발을 통해 중국을 견제하고 지역 동맹국, 특히 일본이 군사 지출을 늘리고 미군 주둔을 유지하도록 압력을 가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중국은 타이완과의 통일을 위한 군사적 경로를
완전히 포기하지 않을 것이며 이를 공개적으로 발표하지도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중국도 미국에 빌미를 주지 않기 위해 나름의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체제 경쟁에서 이겼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중국의 모택동과 문화혁명의 광풍이 몰아쳤던 시대만 해도 시대에 뒤떨어진 공산 전체주의였고 타이완이 자유세계에 속했지만 지금은 그런 이데올로기적 분계선이 희미해졌습니다. 타이완보다 중국이 훨씬 자본주의적으로 발전했습니다. 또 중국도 체제에 도전하지 않는 한 다른 분야에서는 광범위한 자유가 주어집니다. 그리고 대륙의 중국인들은 서구의 리버럴 가치가 아니라 민족주의와 애국심이 구심점이 되고 있습니다. 본론으로 돌아가서 지금 일본 내에서는 타이완 유사가 왜 일본 유사냐는 근본적인 물음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중국은 하나이며 타이완은 중국을 대표하지 않는다는 약속을 오래전에 해놓고 타이완 유사라는 가짜 프로파간다로 중국과 전쟁을 왜 하느냐는 반발이 많습니다. 뾰토르 아카포프는 일본이 타이완 카드를 활용한 중국 압박이라는 미국의 정책에 영구적으로 동조한다면 중일 관계 개선은 요원할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정작 다카이치는 중국에 마구 대들지만 미국은 이미 겁을 내고 있습니다. 미국은 이와쿠니에 배치한 타이폰 중거리 미사일을 철수하기로 했습니다. 아카포프는 미국이 일본에 러시아 사할린 천연가스 수입 중단을 요구하고 있는 와중에 친일 보수 정신인 다카이치가 왜 주변 국가의 관계를 망치면서 미국에 대한 군사적, 정치적 의존도를 심화시키느냐고 물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현재 서태평양에서 중국과 일본은 군사력에서 아예 게임이 되지 않습니다. 혹자는 일본 자유대가 장비면에서 뛰어나다. 해상 자유대 88 함대가 최신의 이지스함으로 구성돼 중국과 해볼만 하다는 소리를 하는데 그건 30년 전 이야기입니다. 일단 동원 가능 병력을 보면 중국이 육군 96만에 해군 6전대 4만 합쳐 100만인데 반해 일본은 고작해야 13만 명입니다. 일본 자위대는 그나마 병역 자원이 갈수록 줄어 정원도 채우지 못합니다. 해상 전력은 중국이 690척입니다. 여기에는 3척의 항모와 여러 척의 상륙 강습함, 052, 054, 055급 대형 구축함, 핵 잠수함이 포함됩니다. 반면 일본의 해상 자위대는 139척에 불과합니다. 여기에는 이즈모, 가가 같은 경항모와 이지스 구축함 여러 대가 포함되지만 수적으로 절대적 열세입니다. 항공 전력에서는 3,370대 370입니다. 10대 1이 조금 안 되는 엄청난 격차입니다. 수적으로 압도하고 있으며 질적으로도 중국이 결코 떨어지지 않습니다. 핵탄두 수에서도 중국은 600기를 보유한 것으로 추정되지만 일본은 비핵 국가입니다. 중국 해군은 후제남 전략화 이후 다시 한번 전자식 사출기를 이용한 함재기 발진을 과시했습니다. 5세대 전투기를 아직 띄우지 못하는 미국의 제럴드 포드호보다 기술이 훨씬 무르익었습니다. 그런데도 중국 항공모함이 무슨 망신을 당했다고 밑도 끝도 없이 떠드는 엉터리 군사 전문가가 한국에는 많습니다. 이번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